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주요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양곡처리법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등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또 내년 국비가 얼마나 증액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 정기국회. 지역 현안 가운데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수요보다 많은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를 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시장 격리안과 쌀 생산량 조정안도 담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전체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장격리 자동 개입 조항을 신속하게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국가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새 군공항 건립 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부담할지와 이전 후보지 혜택 등이 쟁점입니다. 국가가 의지를 갖는다면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군공항과 패키지로 어떻게 좀 잘 조정해 나가실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좀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분야의 국비 추가 확보도 관심입니다. 광주는 특히 대통령 공약인 복합 쇼핑몰 지원 예산도 노리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과 연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업체들이 정식 제안을 이제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이 확정되지 않았기는 합니다만 국비 지원 요청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는 군공항이나 국가산업단지 추가 조성, 반도체와 복합 쇼핑몰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은 다음 달 11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20일쯤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정부가 올해 쌀 시장 격리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쌀값 하락을 막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2021년산 쌀 37만 톤을 사들이는데 7,880억 원을 투입했고 관리나 가공 비용을 포함하면 총 예산이 8,49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올해 시장 격리를 뒤늦게 추진하면서 예산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쌀값 정상화에 실패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해 관광객 1,000만 명이 찾는 여수의 또 하나의 자부심은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공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GS칼텍스가 1,000억 원을 넘게 들인 여수 예울마르가 어느덧 개관 10년을 맞아서 지방 소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문화예술공간 여수 예울마루의 바로 앞 예술의 섬으로 조성된 장도. 섬의 중심 광장에서 가을밤과 가장 어울리는 재즈 공연이 한창입니다. 여수 예울마루 개관 10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와 공연은 지난 한 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GS칼텍스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시작돼 2015년 예울마루, 2019년에는 예술의 섬 장도가 차례로 문을 열었고 10년 사이 예울마루에는 108만 명, 장도에만 10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공연과 지역 밀착형 기획 프로그램이 더해져 지역의 자부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연주자들이 찾는 최고 공연 장소, 그리고 시민들은 이제는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레고장에서 최고 연주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또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 그리고 초대권 없는 공연을 고집해 오면서 연주자들에겐 꼭 서고 싶은 무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10년 또는 그 이후에 예울마루는 이제 여수와 또 남해 남중권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지방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의 무대가 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공간이 지역의 자부심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예울마루의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의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앞서 여수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세계 섬박람회의 캐릭터를 선정했으며 상징성과 독창성을 담은 이름과 히스토리를 마련하기 위해 공모전을 기획했습니다. 여수시는 수상작 4팀을 선정해 명칭을 최종 선정하고 수상작에게는 최종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에서 광주 전남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발표한 수시 모집 경쟁률은 6.3대 1로 지난해 8.09대 1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고 특히 광주 캠퍼스의 경우 올해 7.32대 1을 기록해 지난해 9.47대 1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5.17대 1을 기록한 조선대학교를 비롯해 순천대와 호남대 4.6대 1, 목포대는 4.26대 1을 기록하는 등 모든 대학이 6대 1을 밑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 모집은 모두 6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 만큼 6대 1 미만의 경쟁률은 사실상 미달학과 속출을 의미한다면서 내년에 지방대 미달 사태가 심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농어촌에 집중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점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절실히 고민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연속 보도의 마지막 순서로 양창희 기자가 재생에너지 갈등 문제의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기업이 쓰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 세계적으로 요구가 커지며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부담이 전가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결국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선다니까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게 이 지역이 그렇게 바뀌면은 이게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을까?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에너지 전환의 지방 분권.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발전사업 허가권을 지자체로 넘기고 지역 단위의 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여론을 지역에서 직접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단순히 에너지 전문가들, 관료들만이 결정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부터 구성을 해야만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단계에서 발전소 위치를 정하는 계획 입지 도입도 필요합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해 계획 입지 제도를 담은 법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덴마크 같은 유럽에서도 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난개발하는 형태에서 벗어나고 지자체와 정부가 사업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대신 대도시에 남는 땅과 공장 지붕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크게 늘리는 분산 전원 구축 역시 중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는 걸 인지하고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전환의 방식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 농지 보전을 염두에 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실현 가능한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여수시의회가 현행법상 1km인 여객선 운항의 시야 기준을 500m로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서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현행 1km 기준은 지난 1972년에 세워진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선박과 항행 장비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해상운송사업법의 개정을 통한 가시거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안군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패도와 목포시를 오가는 버스에 대해 다음 달부터 100원 요금제를 도입합니다. 아패도와 목포 구간은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거리에 따라 구간 요금이 적용되고 있지만 신안군과 목포시는 거리에 상관없이 100원으로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100원 버스 요금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교통복지는 물론 목포, 신안의 생활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절이 하루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8, 9도가량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선선하다 못해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한낮 기온도 25도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 내려가면서 초가을이 찾아오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도 기온이 크게 내려갔지만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는 요즘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 챙겨 다니시면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또 습도도 잘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에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남해 도서 지역은 아침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5에서 12도가량 크게 내려갔습니다. 화순과 한평 14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3도, 광양 25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4도, 영암 25도, 강진 26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2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 낮 동안에는 선선한 초가을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